국민,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다. 그렇죠. 국민이라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적은 국가 생성과 더불어 국적법과 무관하게. 국적법과 무관하게 1948년 7월 17일 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국가와 더불어 국적법이 없더라도 국가와 더불어 생성된다. 국가가 없어지면 더불어 없어진다. 대신 국가 없어지면 더불어 없어지는 거죠. 2번 얘기죠. 3번 재량이다. 4번 위임하고 있다. 위임하고 있죠. 그게 국적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국적법. 지금부터 배우자 하는 국적주의. 뒷장 가시면 국적법 2조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이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외국인이다. 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부모 양계혈통주의라고. 옛날에는 부만 있었어요. 이게 부계혈통주의야. 그럼 아버지는 외국인인데 어머니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럼 국적을 취득을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부계혈통주의 당시에는. 지금 부모 양계혈통주의죠. 그게 1호야. 부 또는 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한민국 국민이 돼. 2호는 어머님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해봐서 2호는. 근데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도중에 사망한 거예요.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거예요. 임신한 지 한 7개월 차에 사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만 있는데. 어머니는 외국인이야. 그러면 1호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2호가 나오는 거예요.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였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한다. 2호. 3호는 이제 속지주의죠. 1호가 속인, 사람의 기준이죠. 1호는 아버지, 엄마니까 사람의 기준이죠. 3호는 땅 기준이죠. 어느 때? 속지.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다. 부모가 불명치 않아. 부모가 누군지 몰라. 버려진 애야. 고아원에 애가 버려져 있어. 그럼 부모가 누군지 몰라. 또는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에 출생한 자. 속지죠. 대한민국 출생한 자.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누군지 몰라. 부모가 국적이 다 없어. 그때 대한민국 출생한 자. 속지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과 동시에. 그 다음에 버려진 애 기한은 대한민국 출생한 것으로 동그라미 한다. 추정한다. 간주로 하면 틀려요? 거기까지 알 필요 없지만 간주로 틀게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추정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증하는 사실이 있으면 바로 뒤집어져. 이게 추정인데 간주는 그것만 가지고 뒤집어지진 않아요. 하여간 그 뭐 여러분이 민법적인 문제라서 알 필요 없지만 간주로 틀리게 기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발견된 기한은 대한민국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X. 추정된다. 0. 자, 옛날 부계혈통주의 조항이에요. 아래쪽. 옛날 평등원칙 정신에 위반된다고 얘기했죠. 평등원칙 정신에 위반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되는데 과정에서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부계혈통주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안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 그 전에 이미 개정이 돼요. 97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98년 6월 14일 날 부모 양계혈통주의가 시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부모 양계혈통주의가 98년 6월 14일 날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98년 6월 13일 날 출생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외국인인데 모만 국민이야. 모만 국민이고 아버지는 외국인. 얘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얘는 어저께 태어났다 이게. 오늘 6월 14일이라면 오늘은 부모 양계혈통주의인데 어제 태어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10년 전에 이 법 시행 6월 14일 이전 이날 기로 10년까지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신고하면 국적을 주겠다. 신고만 해라. 이런 경우. 10년에 그게 경과 기준을 둔 거야. 이 법 시행 전에 10년 안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주겠다. 이게 됐단 말이죠. 이혼이 나와. 그래서 개정이 돼. 헌법 불합치 정확하게. 이혼이에요. 그렇죠. 헌법 불합치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그래서 다시 이제 20년으로 늘려요. 20년으로 늘리면서 2004년까지는 신고해라. 국적을 원한다라면 이런 사람, 아버지 외국인, 모가 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이때부터 2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은 2004년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라. 신고해라. 2004년까지 신고하면 국적 줄게. 신고하면 국적 줄게. 이건 합헌이에요. 합헌. 따져보면요. 국적법이 위헌이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부계혈통주의. 정확한 위헌 결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왜? 위헌 결정 나오기 전에 이미 법이 개정돼 있어요. 위헌 결정은 안 나왔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부계혈통주의 조항, 하나는 또
저 10년이에요. 예? 이 법 부모 양계일통지 시행되기 전에 10년 안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저 신고하면 국적을 주겠다. 이거 불합치 너무 짧다. 10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나머지는 다 펀이에요. 국적법이 나오면 이것도 요령인 거예요. 국적법의 위헌 여부를 물어봤다 이가. 국적법 위헌 여부를 물어봐. 기출에 많지. 기출 여부 많아. 근데 그 판례를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위헌 여부를 물어봤을 때 두 가지가 위헌이야. 하나는 부결통지 조항. 부결통지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이거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안 내더라고. 이건 내던데 1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만약 국적법에서 무슨 이게 뭐 길게 표현이 될 거야 이게. 부모 양계일통지를 언제 개정이 됐는데 이 법 시행 전에 10년 안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면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는 뭐 국적법 부칙 조항이 어째서 나올 거야. 길게 나올 거라고. 그냥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10년이라는 단어 나오면 양이원이. 10년이 아닌 것 같아. 계산하고 20년이 나와. 이게 연도가 나올 거야. 20년이라는 단어가 연도가 나올 거라. 이렇게 아래가. 왜 신받은 연도니까. 아래가 봐봐. 197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4일에 태어난 사람이 시도가서 하면서 있도록 하면서 위에 보면 이제 저 10년이었죠. 제일 위에 두 번째 줄부터 봐서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10년 안에 태어난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 평 위반된다. 그러나 78년 6월 14일, 98년 6월 14일 태어난 모기혈 통지자 관련해서 이게 20년이 하면 안 되거든. 2004년이라는 단어가 나 키워두고 있구나. 2004년까지 신고해라. 이렇게 하면 2004년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합헌 때리시 봐요. 2004년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합헌 때리시 봐요. 2004년까지 신고해라. 2004년까지 신고해라. 이건 합헌이야. 2004년까지 신고해라. 10년이라면 위헌이고 2004년까지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건 합헌이 나왔어요. 이건 합헌이 나오고. 우측 가시면 인지. 이제부터는 이제 후천이라고 하죠. 선천이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뒤에 태어난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태어난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인지. 혼인의 자라고 하죠. 아버지가 이제 원래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와의 관계에서 얘가 출생한 거야. 혼인의 자라고 하죠. 혼인의 자로 이제 출생을 한 거야. 그 요건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부 또는 뭐에서 인지된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야. 근데 옛날부터 이게 민법이 대한민법이 아니라 좀 본국법이라든지 외국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기출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까지 또 내고 있다.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냈는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2번이야. 신고한 자는 언제부터? 동그라미 때. 동그라미. 신고한 때부터. 그래서 출생한 때부터 X로 나온다. 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신고한 때부터. 그 다음에 인지는 허가냐 신고제냐. 신고제라는 걸 알 수 있어. 1항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신고함으로써. 허가라고 또 틀리게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조를 가지고 틀리게 낸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지의 허가를 받아서 X. 그 다음에 외국법에 따라, 본국법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일 것. 아니, 우리나라 법이죠. 그 다음에 출생한 때 국적을 취득한다. X. 신고한 때. 세 가지로 틀리게 내는 거예요. 내는 방식이죠. 이런 걸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지가 나왔다면 세 가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허가가 혹시 단어가 나왔는지 X인 거예요. 또 외국법이라고 나왔는지 X인 거예요. 또 신고한 때 아니라 출생한 때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표현이 나왔는지 X인 거예요. 그럼 확인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걸 키워드라고 하죠.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고 실수도 적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이게 문장을 길게 내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엄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아래 귀하. 귀하는 허가제죠. 귀하는 일단 사조와 구조를 구분해야 돼. 사조와 구조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조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야. 진짜 생외국인. 그 다음에 구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야. 보면 뒷장 가시면 구조와 사조가 구별돼야겠죠? 구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 회복 허가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귀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국적 회복 허가야.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지금 현재 외국인은 뭐로 가는 거예요? 국적 회복 허가로 가는 거고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생 외국인은 귀하가 간 거예요. 귀하가 누구는 못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귀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별을 딱 해야 돼. 사조 이것도 출발하는. 법무장관이니까 허가지 이거는. 법무장관의 허가. 신고가 아니라 이건 허가제죠.
기여하는 허가지. 근데 판례 보면 재량이다. 행정법대로 따지면 이걸 특허라고 하죠. 기여허가는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는 재량인데 재량이죠. 기여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법무장관의 재량이다. 이양 뭐죠? 심사를 하죠. 사망 여러 가지로 고려하죠. 그 다음에 5조. 기와에는 다시 5조, 6조, 7조가 있다는 걸 일단 구별해야 돼. 5조 일반, 7조 간이, 8조 특별. 예? 7조 특별. 자, 5조, 6조, 7조.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입니다. 다음 요건을 갖춰라. 1호 5년.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돼. 응? 그 다음 2호 민법상 성년. 미성년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품행 단정. 합헌이죠. 자, 현행법은 다 합헌이다. 현행법을 공부했는데 그걸 위헌 여부를 물어본다라면 합헌으로 답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거꾸로는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헌재가 합헌이라고 하면 그 법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요. 합헌이었다라면 법을 개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합헌이었는데 법이 개정됐단 말이죠. 법이 개정됐으면 그 헌재가 위헌 결정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합헌이어도 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업권 연령이 20세가 옛날에 합헌이었어요. 지금 성업권 연령이 몇 세죠? 19세 개정한 거예요. 위헌이어서 개정했다 이렇게 틀기네요. 그래서 성업권 연령이 20세가 위헌이었다는 이유로 헌재가 위헌 결정함으로 따라서 국회에서 19세로 개정했다. X인 거예요. 합헌이었는데 개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합헌이었다고 해서 그 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건 아니야.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현행법은 다 합헌이에요. 현행법은 합헌이 왜? 위헌 결정이 내리면 현행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현행법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국제법. 그것들은 다 합헌이야. 그런 관점에서 때릴 게 엄청 많다. 내가 본 거죠. 뭐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라 현행법은 배웠어. 그럼 최소한 헌재가 뭐라고 했겠어? 합헌이라고 했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좀 줄어들어. 쓰잘데없는 거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봐봐. 품행단정 요건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물어봐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뭐 X지. 명확성 위반된다는 위헌이라는 얘기인데 넌센스지. 그럼 뭐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에요? 4번 자신의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능력만 있어도 먹고 살 만하면 해줘. 둘 중에 하나지. 4호. 5. 국어 능력. 6호. 이러지는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아래 6조 간이기야. 좀 쉬운 거죠. 3년이죠. 5년 대신 3년이죠. 5년 대신 3년으로 바꾸죠. 일반기한은 몇 년이었죠? 5년인데 간이기한은 3년이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좀 요건이 이런 게 추가되는 거죠.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었던 사람은 저 3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한 경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베트남 사람 간에 혼인했어. 그래서 그 혼인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1호. 국내에서 혼인한 상태에서 주소가 계속 2년 이상 있어야 한다. 혼인한 상태에서 국내 주소 2년. 또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다라면 국내에서 1년. 왜 그러냐면 혼인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계속 살았어, 부부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거주가 한 번도 없는 거야. 혼인한 지는 한 30년 지났는데 국내 주소가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럼 국적이 안 돼. 3년 이상 지나고 최소한 국내 주소는 1년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년간 뭐 베트남에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 국내에 들어왔다 해서 바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1년간 최소한 국내 주소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3+1이죠. 2는 뭐야 그러면 1호는? 뭐 혼인한 기간하고 무관하게 한 2년간 국내 주소 쭉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내 주소. 뭐 혼인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살아가지고 2년간 쭉 지났다. 그럼 3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1호야. 국내 주소 쭉 2년이죠? 그러면 바로 국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3호, 4호는. 예를 들면 3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어. 2년은 못 채웠어. 1년 10개월 만에 배우자가 사망했어. 2개월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녀 기한을 채워야 된다. 자녀 기한을 채우고 법무장관이 인정하면 국적을 받을 수가 있다. 자녀 기한을 채워야 돼. 2개월은 채워야지. 4호는 이혼했는데 애가 있단 말이죠. 애가 있는데 애를 키우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이 애를 키우고 있어. 근데 지금 혼인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돼. 근데 이혼했어. 그런 게 어떻게 할 거냐. 자녀 기한을 채워서 국적을 부여하겠다. 이게 4호야. 미성년이 자를 양육하고 있다. 이런 자녀 기한을 채우면. 그 다음에 특별기한. 주소는 있어야 한다. 꼭 주소는 있어야 돼요. 5년, 3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주소는 있어야 돼.
5년, 3년을 유하지 않지만 주소는 있어야 한다. 1호 부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 인자. 이었던 자는 뭐였죠? 간이기하로서 국내 주소 3년이죠. 근데 인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야. 부 또는 뭐가. 주소는만 있으면 돼. 주소가 없어도는 X죠. 주소는 있어야 됩니다. 주소는 있어야 된다. 근데 보면 5조 1호 2, 4, 5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5조 1호는 뭐였죠? 5조로 가보세요. 주소죠. 5년 이상 주소죠. 필요 없다. 5년은 필요 없다.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1호 2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호도 필요 없다. 성년일 것을 요건하지. 미성년도 되는 거예요. 미성년 되는 거예요. 특별기한은. 특별기한은 성년, 미성년 다 돼. 일반 간이기한은 성년이야 돼. 일반기한, 간이기한은 꼭 성년. 일반 간이 꼭 성년. 특별기한은 꼭 성년 아니야. 성년이 되고 미성년도 돼. 성년 요건은 하지 않아. 특별기한은. 특별기한은 성년 요건이. 그럼 이렇게 냈어요. 한번 시험에. 귀한은 성년을 요건한다. 맞아, 틀려. 귀한은 성년을 요건한다. X인 거야. 귀하라는 게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반 간이기한은 성년 요건하지만 특별기한도 귀하란 말이지. 성년 요건하지 않잖아. 이기 때문에 X로 나왔다. 어? 귀하는 성년을 요건한다. 물론 이제 일반 기한은 성년 요건한다. 맞겠죠, 당연히. 일반 간이기한은 성년이고 특별기한은 성년, 미성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품행단정은 요구되는 거예요. 품행단정. 3호는. 그 다음에 5호도 요구돼 있죠. 국어 능력. 6호도 요구돼 있죠. 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시 들어오시면 7조에 5조 1호 5년 이상 필요 없다. 1호 2도 필요 없다. 2호 성년 필요 없다. 4호 생계 능력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품행은 단정해야죠. 그다음 국어 능력 있어야 돼. 국가안전보다 해칠 염려가 없어야 돼. 이런 걸 요건을 한다. 그렇죠? 누구도 간이기하도 뭔 요건에 품행 단정은 요건하는 거야. 국어 능력 등은 요건한다. 그다음 2호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체육 등의 특별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수반취득은 누가 하는지 잘 봐보세요. 요건. 미성년의 자다. 첫째, 민법상 미성년의 자다. 두 번째, 2항에 가면 취득 신청을 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 또는 뭐가 귀하가를 받았다. 그러면 자동 수반하에 취득하는 거예요. 별도의 귀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어느 때? 미성년이 자다. 국적 취득을 한꺼번에 신청했다. 부모가 신청할 때 놔둬요.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 또는 뭐가 귀하가를 받았다. 그러면 수반하에 국적을 취득한다. 이거 수반 취득이. 그래서 천은 안 되는 거예요. 천은. 외국인의 자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자만 되고 천은 안 된다. 옛날엔 처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처를 물어보는데 천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이라는 거, 두 가지 요건만 써가지고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의 자로서 미성인 자는 부 또는 뭐가 귀하가를 받으면 국적을 취득한다. X야. 뭐 때문에 X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2항에 보면. 신청을 안 해놨다면 안 되니까 틀리게 나온다. 두 가지만 써서 틀리게 낸 기출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은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준비가 되면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좀 힘들다겠죠. 부국적 동일주는 폐지됐다. 제일 밑에. 왜? 따로따로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부는 따로따로 국적을 취득하는 거야. 수반 취득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남편이 국적을 취득하면 부인도 취득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수반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귀하가 절차를 밟아야 돼. 예를 들면 부인은 품행이 단정했어. 근데 남편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어. 그럼 부인만 귀하가를 받는 거야. 남편은 귀하가를 못 받아. 그럼 부부가 국적이 다르게 되지. 그래서 부국적 동일주의가 폐지됐다 한 말이 여기야. 그 다음에 국적 회복호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하가 아니라 귀하가를 받아 X인 거예요. 귀하가를 받아 X인 거예요. 국적 회복호가예요. 귀하가는 아까 4조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만 귀하가인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장의 귀하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국적 회복호가죠. 근데 여기는 뭐 주소 요건이 없지 대신. 귀하와 다르게. 근데 이런 사람은 안 돼. 1호. 2호 품행 단정 하지 못한 사람. 3호 알죠? 왠지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 이탈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왠지 알죠? 4, 5 됐고. 국적 취득자의 국적 포기 의무. 이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때 얘기예요. 외국인이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봐봐. 외국인으로서 외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 자, 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년 내 미국적을 포기한다. 1항. 이거 합헌이겠어, 유언이겠어? 합헌이겠지. 그렇게 남아있는 거지. 2번. 자, 1항에 불구하고 선서하면 돼. 1년 내 외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외국 국적 포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래서 선서하는 방식도 있다. 선서. 일정한 경우 1호, 2호, 3호. 뭐 이런 일정한 경우 선서하는 거예요. 외국적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항. 1항, 2항에 이행하지 않는 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국적을 상실해. 11조 1항. 1년 내 외국적을 포기하면 법무장관에 신고하면서 국적을 재취득 신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이죠. 1년. 응? 그렇죠? 6개월이 없죠? 6개월 없죠. 옛날에 6개월 있었던 거야. 옛날에. 근데 지금 1년. 이 앞에 게 6개월이었어요. 10조 1항. 근데 이게 1년으로 대사기간 지금 1년이야. 6개월이 나중에 있어요. 조심해야 돼. 외국적을 포기하면 법무장관에 동그라미 함으로써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기각을 받은 거야. 기각을 받아 대한민국 취득했죠? 외국인이? 그럼 1년 내에 미국적을 포기해야 되는데 안 했어. 또 아니면 서약을 일정한 기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안 했어. 그럼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상실한 때로부터 1년 내 미국적을 포기하고 재취득 신고를 하면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10조와 11조예요. 그렇죠? 신고함으로써. 자, 복수국적자 문제 아래. 자,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적을 선택할 권리. 자, 복수국적자 얘기가 나오죠. 1번, 출생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 등은 대한민국의 법령 정에서 동그라미로만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 X죠?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그다음에 2항. 일정한 외국적을 포기하겠죠. 우리나라 업무에 종사하려면 일정 경우 사망, 협의한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문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어요. 그때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몇 세까지 기억하시면 20세까지 X입니다. 22세죠. 성년까지 X죠. 22세죠. 또 20세가 된 이후에 이중국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20세 이후에 그러면 몇 년까지? 2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군대 가는 사람은 동그라미 3개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사망의 각호라는 것은 아래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정 출산이 대표적인 거예요. 직계 존속이 사망,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가 출생했어. 원정 출산이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는 1호, 2호, 3호의 내용이 뭐예요? 병역 문제가 없을 때요.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이 해결된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 이런 경우 몇 년이? 2년이야. 그래서 이제 원정 출산했어요. 그러면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가지 못한단 말이죠. 병이 면제됐거나 뭐 군대 군복무가 끝나면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그럼 아까 3개월은 뭐예요? 부모님이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미국에 태어난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영주권자야.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했어. 미국적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복수국적이 된 사람? 병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6개월에 3개월이? 3개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돼. 근데 이번에 원정 출산했어. 영주할 목적 없이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복수국적자가 됐어. 그런 경우는 군대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때로부터 2년이다. 근데 이 3개월이 합헌이겠어요? 유언이겠어요? 아래 판례, 중간 판례 보면 합헌이었겠죠.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 3개월이. 그렇죠? 체크 잘 해두시고 국적 선택 절차. 자, 그러면 이제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는데 선택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신고. 국적 이탈도 보면 1항에 보면 신고야. 신고.
14조 1항 신고. 허가라는 단어 조심하세요. 이탈 허가를 받아야 X죠. 이탈은 신고다. 그 다음 2항 언제? 신고를 수리한 때. 국적을 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 그 다음에 선택 명령. 그럼 아까 22세가 있었잖아요. 22세까지 선택을 안 했다. 그럼 옛날에는 대한민국적을 바로 상실했어요. 근데 하나 더 들어온 거야. 하나 들어와서 14조 2가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줘서 22세가 지났어.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예를 들면 연말까지 하나의 국적 선택해라. 선택 명령을 추가로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도 국적 선택을 안 하면 사항이죠.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22세가 되잖아요. 자동 국적 상실이야. 옛날에는. 지금은 22세가 지나더라도 한 번 더 주는 거야. 국적 선택 명령을 받고 기간을 정해줘. 법무장관이. 그런데도 그 기간 내 선택을 안 해. 그럼 상실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2세가 넘어가거나 20세 이후에 2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국적을 상실한다. X인 거예요. 옛날 조항이에요. 지금은 선택 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됐을 때 국적을 상실하게 되죠. 2항 아까 이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서 근데 외국적을 행사를 하는 거야. 배신 때리는 거지. 이때는 국적 선택 기간을 더 짧게 해줘. 6개월. 6개월에 내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또 분명히 야 미국인 너 귀학을 받아가지고 국적을 취득했지. 근데 어떤 이유로 이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외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서했어. 그래놓고 외국 선거에 출마를 해. 선거권 행사하고 있어 말해. 미국 선거권 행사하고 있어. 그래서 너 그러면 미국적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6개월만 준단 말이야.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라. 조말할 때. 그게 지금 2항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항, 1년 이내의 기간을 주는데 특이한 경우는 6개월 이내도 있다. 2항. 하여간 그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국적을 상실한다. 자, 6번, 1번은 정리해 준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 준 거 잘 보면. 신고제다. 지금도 정리한 거지. 근데 이제 3번 아직 안 한 거야. 외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문제는 3번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아까 재취득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수가 두 가지가 있어. 15조에 국적 15조에 하나는 자진하에 취득한 경우죠. 자진하여. 자진하여 외국적을 미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상실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다. 자진하에 취득하면. 근데 자진하에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뭐 외국적을 취득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외국인이 혼인했어. 그래서 외국적을 취득하고 싶지는 않은데 외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외국법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서 그 나라 법은 혼인하면 바로 국적 준대. 또는 입양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외국적을 취득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외국법에 따라 입양되면 바로 국적이 취득된대.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진하에 대립되는 거야. 자진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과 무관하게 외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6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신고해야 돼. 6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 신고를 하면 국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20세가 된 이후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혼인했단 말이죠. 20세가 된 이후에 혼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6개월 내에 신고했어. 그럼 이중국적, 복수국적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내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면 국적 선택명을 받겠죠. 그 다음에 상실하겠죠. 그런데 내가 일단은 이제 혼인했어. 그래서 외국적을 취득했어. 그런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일단은 복수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외국적을 취득한 때 바로 소급해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해서 두 가지라면 하나는 자진하에 취득했다. 바로 아웃이야. 국적 상실. 이번엔 자진이 아니라 혼인, 입양 등에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거야. 외국적을. 대한민국 국민이. 그랬을 때는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돼. 6개월에 신고하면 일단 복수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 안 하면 6개월이 지나도 신고 안 하면 외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서 국적을 상실시켜버려요. 아까 1년과 헷갈리면 안 돼. 1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때 이게 아까 1년은 이거는 6개월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했을 때 얘기란 말이죠. 다르죠? 다르지. 그럼 아래 판례 자진하여 외국적을 취득했을 때 국적을 상실한다고 이거 아래 판례인데 하퍼닉에서 이혼이겠어요. 자진하여 외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 상실한 하퍼닉이겠죠? 그게 지금 현행법이 있는 거죠. 이거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래 판례는. 아래 판례 이런 거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바로 때리면 돼. 현행법이구나.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이나 외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고? 국적을 상실한다. 하포니가 유언이겠어요. 이런 거 읽고 있는 거예요. 띠란 놈들은 아래 판례 막 읽어요. 근데 읽어서 하나 더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판례도 있겠죠. 근데 읽어서 하나 더 맞추는데 도움이 안 되는 판례도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판례가 읽어도 하나 더 맞추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라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지. 이런 판례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판례에 해당합니다. 멍청한 놈들이 아래다 보면 현관 배치라고 있어요. 내가 지나다 보면 여기다가 이 판례에다가 현관 배치라고 있어. 막 또 자대고 막 줄도 그어놓고 말이야. 걔네들 장수생된다. 이 판례를 공부할 거냐 말 거냐는 오로지 문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기출이 나왔느냐? 또는 선생님이 생각해서 이게 모의고사로 이게 낸다든지 조심해라든지 그러면 물론 아래 판례를 읽어야지. 현관배를 치라든지 줄을 긋는 것도 나도 찬성해.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면 그거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장수생 되는 거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했죠. 그 시간 있으면 암기해라. 약간 헌정사 암기해라. 그 시간이 있으면 헌정사 암기 좀 해. 안 해도 될 짓거리를 하면서 해야 할 건 안 해. 헌정사 못 하겠다. 해야 할 것들은 안 하고 헌정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안 할 수가 있나? 20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내가 보면 요새 퍼센트로 따지면 꼭 헌정사 한 문제는 나온다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걸 포기할 수 있나? 요새 나오는데. 그럼 이런 걸 안 하고 이 판례 안 하고 국제법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원 합헌밖에 안 나와. 내가 특별히 말한 거 아니면 이원 합헌밖에 안 나오고 사실은 부기혈통지는 많이 나오지만 아까 그 10년도 잘 안 나온 데다가 나머지 다 합헌이야. 부기혈통 빼면. 그 10년 빼면. 그걸 안 나와. 나머지 내용 이원 합헌만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기출문제 보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 판례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부할 게 별로 없어. 내보면. 차라리 부기혈통제가 나중에 보면 이게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나중에 평등권 가면 배워요. 엄격한 심사. 그건 나중에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평등권 가서 다시 체크를 해줄 테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판례들인 거예요. 그렇죠? 뒤에 가시면 복수국적자가 배신 때린 거야. 이완영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완영에 대해서는 힘들어. 4번, 2번 봐봐. 이완영은 출생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야. 출생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완영같이 배신을 때려도 국적 상실 결정을 못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국적 상실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는 안 된다겠죠. 우리가 이완영처럼 행동해도 상실 결정을 못 한다라는 게 2번 얘기. 예조항이죠. 다음에 대본 판례 당연한 거니까. 일본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했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해서 혼인해서 국적을 취득했어. 그런 다음에 이혼했어. 상실하느냐? 이혼은 상실 사유가 아니야. 그 다음 2번. 영주권은 국적과 무관해. 3번. 북한은 국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중에 뭐 아니야. 그래서 국적을 유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적을 유지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국적 상실자의 권리 변동이랑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바로 상실해.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면 3년 내에 양도해야 돼. 외국인이 됐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참정권, 선거권은 바로 없어져. 근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내에 양도해라. 재외국민 보호조항 2항.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옛날에는 뭐라고 했을 때 보호를 받는다. 국민은 이게 됐는데 하면 지금은 국가가 주어가 돼서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현행에서 신설된 거예요. 근데 보호조항은 재외국민 보호조항은 8차 때도 있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8차 때 최초 들어왔고 보호를 받는다. 재외국민 보호조항.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현행에서 신설됐다고 아까 기출에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재외국민 보호 1번. 저 보호를 받는다는 건 8차 때도 이미 있었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는 현행 앞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재외국민 개념. 세 번째, 미성년자 협약에 가입할 의무가 도출되는 2조 2항으로부터. 2조 2항으로부터 재외국민 보호조항. 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예, 문제. 2조 2항으로부터 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가 국가의 의무. 여기 통상부 장관의 의무가 생기는지 없다. 헌법 2조 2항으로부터 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가 도출되느냐?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시험에 안 나오는 무슨 말이냐? 앞에 거 나와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독 국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부부가 이혼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래서 얘들 양육권이 문제가 돼서 독일 법원에 갔더니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라 독일 민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그 양육권이 있다고 한 거야. 아버지가 이게 나중에 열받아. 왜 독일 민법이 적용됐냐 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찾아갔어. 왜 독일 법원이 독일 민법을 적용하냐?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돼야지. 근데 독일에서는 당연히 독일 민법을 적용하는 거지. 그럼 조약에 가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약을 체결하든지. 독일과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돼서는 독일에서 독일 법원이 독일 민법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한 거야. 외교통상부장이 노했겠지. 불행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야. 그래서 2조 2항으로부터 우리나라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조약을 체결하거나 가입할 의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 그럴 의무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조약 체결 가입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불행사는 헌법소원에 대응이 안 된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행사는 헌법소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이번엔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1920년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니라고 그래서 눌러 앉았어요. 해방된 이후로도. 그래서 중국적을 취득했어. 얘가 태어났을 때는 중국인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죠. 재동포를 위해서, 특히 재중동포를 위해서 좀 더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가 아니라, 귀화는 어렵잖아. 귀화는 복잡하니까 좀 더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 그래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할아버지가 애국자인데 나 좀 쉽게 해줘야지. 근데 그럴 의무가 있느냐? 없다. 국적 선택이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따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중국 국적 동포를 위해서. 자, 헌법 위반인 것들 나중에 배우는 것들이에요. 대충 넘어가면 돼. 여기서는 주민등록을 요건에서 재외국민 선거권 부정하는 것. 위헌. 그 다음에 2번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위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외국민 영유와 관련돼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 지원금 주지 않는 것. 지원금 주지 않는 것. 이것도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죠. 다 국민인데 말이지. 헌법 위반이 아닌 것들.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재외국민을 인정하는 것. 실명법 적용.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재외국민이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돼.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이제 부동산 사면 안 돼. 명의 신탁 안 된다겠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산다든지 이거 안 돼. 실명제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야 돼. 재외국민이 왜 나는 실명제, 외국인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부동산 실명법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가 적용되냐면 보통 실명법이 아니라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돼요. 외국인 토지법이란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명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재외국민인데 왜 나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면서 외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왜 실명법을 적용 안 하느냐. 평등권 침해라고 하니까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따로 규정돼서 오히려 더 엄격한 토지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 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 A는 미국에 이제 주소가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했어. 미국에서 거주하고 미국에 주소가 있었어요. 미국에 사망했어. 재산이 20억이야. 재산이 20억이야. 20억이야. 근데 미국에 10억, 국내에 10억이야. 이랬을 때 인적 공제를 하느냐? 인적 공제라고 있죠? 뭐 자녀 한 명당 얼마씩 공제를 한 다음에 상수세를 때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인적 공제를 있죠? 여기서 5억, 여기서 5억. 여기서는 뭐야? 미국이니까. 미국 법이야. 미국 법에서도 인적 공제가 다 있다는 거야. 상속세 계산할 때 인적 공제. 국내 법에 따라 5억. 그걸 한다라면 전체 합쳐서 여기 5억,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 10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죠. 과세 표준이 10억이라 곱하기 세율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B는 국내 주소가 이제 있고 주소만 있어. 국내 재산이 오로지 20억이 있어. 근데 인적 공제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한 명당 5억이라 가정해 5억이야. 그러면 15억이죠. 15억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서 세금이 나와. 그러면 여기 미국 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또 5억을 또 공제를 해주면 이중공제가 돼. 그러면 10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 재산이 있는 사람은 5억밖에 공제가 안 돼. 그러면 15억에 대해 세금이 나와. 그게 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이게 금지된다. 합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인적 공개를 하지 않겠다. 왜?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유리하게 대우줄 필요는 없잖아. 국내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2번,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선의 경우에만 인적 공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인적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평등권 침해냐? 아니다. 재금 보호장 위반되느냐?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이제 군대 안 가고 군대 대신 개발도상국에 이제 나가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게 된다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요원으로 갔어.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서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지진이 났다고 산사태가 나서 사망을 했어. 그때 유공자가 안 되겠죠. 법에서 유공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심판되잖아요. 유공자가 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는 되냐면 군대 가서 다친 사람 유공자 되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옛날 공익이라는 거 공익 사회복무요원 공익으로 근무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사고 생겼어. 그러면 국가 유공자가 돼요. 근데 국제협력요원은 안 돼. 합헌을 받습니다. 합헌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위험을 네가 알면서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군인 간 사람 선택해서 갔어요? 끌려갔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선택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끌려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가유공자를 해주는데 국제협력요원은 그렇지 않다. 이래가 합헌 때는.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냐. 그래도 이제 원하지 않은데 끌려간 군대 끌려갔다고 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헌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80년 해제된 공무원 보상특별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4가지 판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판례죠. 합헌이 판례죠. 임의간 이후 보상은 배제한다.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만 유언이에요. 법관을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이 표현만 유언이고 1980년 해제보상법은 나머지는 다 합헌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5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유로급에서 지급해서 제하겠다. 이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죠? 강제 동원이에요. 위안부 아니에요. 위안부랑 원폭은 달라. 위안부가 원폭은 하나씩 유언이 있었어요. 위안부 사건과 원폭은 애교 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에서 유언인 게 있었어요. 원폭과 위안부는. 근데 강제 동원된 사람 있잖아요. 이건 유언인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유로금 사건 유언인 게 하나도 없어. 강제 동원된 사람 유로금. 유언인 게 없다. 강제 동원된 사람 유로금. 강제 동원은 유언인 게 없다. 원폭 하나 유언인 게 있고 위안부 사건 하나 유언인 게 있어요. 근데 강제로 동원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유언인 게 판례가 아직 없어요. 헌재 판례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강제 동원이나 그냥 합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요령인 거야. 그럼 빨리 풀어. 실수도 안 해요. 잘못하다가 읽다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그죠? 슬쩍 넘어가게 돼 있다. 그죠? 이게 또 그럴듯하게 꼬시면서 문제를 내걸랑. 그럼 설득당해. 넘어가지 마라. 그죠? 원폭 위안부 사건 나오면 유언으로 때릴 게 하나 있긴 해요. 나중에 배우지만. 그렇지만 강제 동원된 사람 이게 나오면 유언인 게 없다. 그 다음에 재동포. 재동포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까지 포함해요. 동포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동포라고 하잖아요.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다. 2번.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죠. 헌법은 재국민까지만 보호하는 거예요. 2조 2항. 헌법장은 잘 봐보세요. 헌법장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재국민이죠.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인 거예요. 헌법은 국적을 가진 재국민까지만 보호하지만 법률에서는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재동포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나왔다. 나중에 배우는 3번 유언이 하나 있어요. 재동포법에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재동포만 보호하겠다. 그래서 출입국 편의를 주겠다. 여기는 평등권 침해를 하겠어요. 왜? 아니 1970년에 미국 쪽을 취득해서 동포가 된 사람 보호를 해주고 1940년에 중국 쪽을 취득한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 차별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차별의 합리적이 왜 없다. 오히려 옛날 사람이 더 고생한 거 아니냐. 1980년, 90년에 미국 저 취득한 사람 뭐 고생한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40년대 중국 가가지고 말이야 저 독립운동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고생 많이 했는데 출입국의 편의를 좀 봐줘야지 뭐 이런 얘기였어요. 평등권 침해했죠.